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 순환기내과 황병희 교수입니다. 심장에서 전신을 통해서 피가 공급이 돼야 잘 지낼 수가 있는데, 그 심장에서 전신으로 가는데 큰 혈관이 이 대동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 빨간 혈관한테 전신으로 가는 건데, 그 대동맥과 심장 사이에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고요. 그 대동맥 판막이 여러 원인에 있어서 좁아진 그런 질환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성 열감염, 아니면 선천성 기형, 이런 원인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에 의한 동맥경화에 의해서 생기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가장 많겠습니다.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80세 이상에 있어서 상당수, 거의 10명 중에 1명이라는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늘 정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들은 가슴 통증, 호흡 곤란, 그리고 이제 실신 등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환자들마다 너무 이제 변이가 큽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중증이어도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증에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심하시면 당연히 오셔가지고 저희가 청진을 해봅니다. 청진을 해보면 전형적인 이제 청진소견이 있겠고, 그 청진소견이 의심되면 심장 초음파를 합니다. 근데 청진소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장 초음파 하면 정확히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결국은 정확한 그런 진단은 심장 초음파로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1도, 2도, 3도라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린데요. 1도는 이렇게 경증이 되겠고, 2도는 중등도가 되겠고, 3도는 이렇게 중증이 되겠습니다. 정상을 한번 눌러보시면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나요? 네네네. 가장 심해진 3도 중증을 보시면, 네, 이게 통으로 밀릴 정도로 딱딱하고 굉장히 안 들어가죠. 예. 실제로 예전에 수술한 이 조직을 보면 여기가 아예 딱딱한 돌덩이처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증상은 보통 한 중등도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겠고, 경증은 꾸준히 외래 다니시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되겠고, 그 단계가 되면 수술을 하거나 탑일하고 경피적 판막 치환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술보다는 시술을 근본적으로 선호를 다들 하십니다. 2020년 가이드라인이 바뀐 거에 의하면 65세 미만은 판막의 이제 내구성 문제 때문에 수술이 권고되고 있고, 65세에서 80세는 환자 개개인마다 이제 여러 질환이나 동반 질환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손익을 따져서 수술 또는 시술할 수 있게 돼 있고, 80세 이상은 탑이 시술이 더 권고되고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대동맥 판막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대퇴동맥이라는 데를 천자를 해서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타구니에 있는 큰 혈관이고요. 대퇴동맥 천자를 통해서 판막 기구가 올라가는 영상이고요. 지금 쭉 올라가서 하행 대동맥에서 이제 대동맥 궁을 거쳐서 이제 상행 대동맥으로 오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가 가장 협착이 많아서 석회화 덩어리가 딱딱하게 보이는데, 거기 이 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위치를 잘 정해서 이렇게 펼쳐지면 여기 철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거 안에 새로운 판막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판막이 지금 움직이게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구를 쭉 빼내면 이제 시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판막이 펴질 때 맥박을 180, 200 동안 해가지고 심장을 잠깐 멈추게 해야 시술이 안전하게 잘 되거든요. 불과 한 10초에서 한 20초 사이지만, 그런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갖다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술 다 잘 되고 난 다음에 천자된 부위가 아무래도 굴근관이 들어가니까 그게 얼마나 잘 지혈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 지혈을 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가슴을 열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진 않으니까 회복 시간이 짧다는 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시면 보통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중환자실에 최소 하루 이틀, 길면 한 일주일은 있으시게 되고, 퇴원 기간도 1주에서 길면 2, 3주는 걸릴 텐데, 이 시술은 중환자실에서 있는 기간이 12시간에서 하루, 퇴원까지 하루 이틀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회복까지 시간이 빠르다. 여러 가지 질환으로 수술하시기 어려운 분들, 위험한 분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이런 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75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보험이 되는데 80% 내시고 20%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비해서 이제 뭐 손에 칼을 대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시술 원하시는 분들 훨씬 많고요. 그래서 상당수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진이 잘 돼가지고요. 수술하실 분들은 잘 수술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술할 분들은 잘 나눠서 시술하시도록 하고, 중간에 이제 수술하시면 좀 더 이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술을 하시기를 강력히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심장팀에서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대퇴동맥 하나를 천자를 하고요.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 또 나머지 하나는 그 기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대퇴동맥을 천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술할 때 맥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임시 심박동기를 넣으면 3곳을 하게 됩니다. 대퇴동맥 2개, 대퇴정맥이 하나. 그래서 총 다리에 3곳을 뚫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대퇴동맥에 기구 들어가는 거 하나만 천자를 하고, 나머지는 팔에 있는 요골동맥으로 천자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합병수도 적게 시술을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저희가 최소 침습한다고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히 증상이 없으셨던 우리 85세 할머니가 계신데 무릎 수술하신다고 오셨는데 청진을 해보니 청진 소리가 대동맥포막협착증이 의심돼서 초음파를 했고 중증이 발견이 되셨습니다. 워낙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무릎 수술하시면 위험하실 수가 있어서 먼저 이 탑이 시술을 했고요. 시술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안전하게 무릎 수술을 하셨고요. 이 탑이를 하고 나서 예전에는 한 층, 두 층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냥 쌩쌩하게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협착이 이렇게 생기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면 노벨상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들은 사실은 없고, 저희가 그래서 결국 동맥경화가 생길 만한 전신적인 거를 줄이는 건데 식생활 습관, 꾸준한 운동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대동맥포막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상태를 잘 보고 꾸준한 건강 관리, 검진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